오늘 제목이 화장품 회사가 바다를 주목하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 Cosmetic Ingredient for Marine이라고 해양에서 얻을 수 있는 화장품 소재,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소재들을 소개하는 기회로 가지기 위해서 이런 장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아모레퍼시픽 대부분 다 아실 텐데 가끔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소개 간단히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화장품 시장의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코스메틱 인그리디언트 포 머린이라고 해서 글로벌 해양 원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 해양 원료사들은 어떻게 해양으로부터 소재를 찾고 개발하고 그걸 시장에 내는지, 그런 것들의 사례를 한 3개 정도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의 그 해양 소재 개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회사는 약 7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약 2023년 기준으로 약 4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넘버원 화장품 회사입니다. 저희 브랜드는 약 설화수, 이니스프리, 헤라, 라네즈 등 해서 약 40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기술원은 약 500명의 연구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소재와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점 연구 분야를 보면은 소재를 개발하는 머티리얼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퓨처라고 해서 미래기술 융합과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AI 관련된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을 위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미용기기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미용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저희가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객이 어떻게 행동하고 고객이 무엇을 찾는지를 잘 알아야 거기에 맞는 제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컨슈머 사이언스라는 고객 연구에 대한 부분을 특히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바이올로지라는 피부에 어떤 베네핏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을 찾고 저희가 개발한 화장품을 증명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그 바이올로지 부분하고, 이제 화장품의 꽃이라고 하죠. 포뮬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크림이나 로션이나 발랐을 때 사용감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고, 또 거기에 쓴 소재를 또 안정화시키는 그런 화장품의 꽃이라고 하는 이런 포뮬레이션 쪽의 연구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구소가 용인에 있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기 좋은 곳에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뷰티 시장에 대한 동향을 말씀드릴 텐데요. 뷰티 시장은 보면은 2027년까지도 계속 지금 현재 많이 불경기라고 하고 경기 침체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약 6%씩의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주변이나 사회 형태가 많이 바뀌어졌는데, 화장품 산업에서 가장 크게 바뀌었던 거는 결국 온라인 판매 시장이 그 전에 대비해서 4배 이상 확대됐다는 그런 점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방판이라든가 온라인 마켓에 직접 소비자가 가서 제품을 고르고 발라보고 사는 직접적인 행동을 해서 어떤 소비의 형태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초연결된 고객의 디지털 생태계 중심으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유튜브라든가 틱톡이라든가 또 여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다양한 그런 플랫폼에서 서로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이런 형식으로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유로 해서 최근에는 세계 최대의 화장품 시장이 미국에서 저희 이제 전통적인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신흥 인디 브랜드가 엄청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2010년대, 2020년대 초반까지 중국에서 엄청 큰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K뷰티가 중국에서는 눈에 띄게 약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로컬 브랜드가 강세를 띠고,
그리고 로레알이나 시세이도 같은 원래 그 럭셔리 브랜드들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경향으로는 역시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지나면서 클린 뷰티라는 것들이 대두가 되고 발전이 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런 부분 보면은 그 유해 성분을 배제한 그 유기농 자연 성분을 가진 더머 화장품이 클린 뷰티라고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런 제품단의 그런 클린의 관점을 떠나서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여러 기업체의 윤리적인 부분까지도 다 클린으로 쳐서 진행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클린 뷰티랑 관련된 이런 다양한, 오른쪽 위에 보시면 다양한 인증들이 있고, 기업체에서도 제품을 판매할 때 이런 인증들이 실제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클린 뷰티 마켓이라고 따로 또 이렇게 조사한 것들이 있는데요. 클린 뷰티는 아까 그 화장품 시장에 비해서 약 16%의 성장률을 가지고 고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올리브영이나 여러 그 화장품 파는 그런 그 곳에 가면은 클린 뷰티 순위라든가 그리고 또 그 미국의 아마존에서도 아마존이 제시하는 클린 뷰티가 따로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용어들로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가 왜 화장품에서 해양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해양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전 지구에서 약 70% 정도가 해양이고, 그리고 그 해양, 그러면서 그 해양에 따른 그 바이올로지컬 다이버시티가 되게 높다, 그래서 유망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당연히 깔고 가는 거고요. 저희 화장품 산업에서는 해양에 있는 아직 개발되지 않고 소재화되지 않았던 다양한 생물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그림처럼 다양한 생물군들이 있고, 이 생물들이 가지고 생산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해양에 사는 생물들은 육상과는 달리 되게 극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염분, 그 다음에 깊은 바다 같은 경우는 높은 압력이 또 있겠죠. 그리고 오픈 오션에 가면은 강력한 태양광에 의해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이런 외부의 큰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 해양 생물들은 그 자극에 대해서 적응하는 방식, 결국 케미컬 디펜스 측면에서 다양한 그 물질들을 내고 그것들이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성분들을 내게 됩니다. 또 그런 성분들은 결국 이 머린 엔자임이라고 하는 해양 생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엔자임을 기반으로 또 생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해양에 대한 이런 성분이라든가 이런 엔자임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아직 산업화가 되지 않았고 많이 쓰여지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해양원료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원료사 중에 한 리퍼츄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스페인 회사고, 다양한 그 분야가 있어서 식물도 하고 새싹도 키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화장품 원료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머린 바이오 리서치라고 하는 그런 섹터입니다. 이 섹터에서는 전 세계인 기관과 연합해가지고 그 전 세계에 있는 특이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의 미생물을 채집하고 이 미생물로부터 새로운 어떤 성분이나 소재를 발굴하는 그런 글로벌 업체입니다. 이제 이 리퍼츄르에서 주로 하는 활동을 보면은 머린 바이오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공해를 떠돌면서 이렇게 채집 활동을 하기도 하고, 각국의 이런 채집하는 기관과 연합해서 또 이제 생물을 또 해서 교환하기도 하고요. 그런 활동 중에서 이제 이 회사에서 몇 가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성분들이 있는데, 알트로모나스라는 이제 균주는 그 해파리와 공생하는 미생물입니다. 이 공생하는 미생물이 내는 어떤 성분이 그 피부의 컨트랙션, 그러니까 이제 근육 수축과 관련된 어떤 성분이 있다고 해서 이것들을 화장품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은 약간 보톡스 라이크한 어떤 이펙트를 줄 수 있다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좀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이라는 게 단순히 효능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의 컨셉이라든지 그 스토리라든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탐험하는 곳들이 그 뭐 300만 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해양의 해저 동굴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군집이 그 300만 년 전에 미생물 군집으로 살아가고 있는 미생물을 채집해서 거기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발굴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또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또 실제로 이 안타이 에이징 하는 제품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피트라고 해서 이 회사는 미세조류 회사인데,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많이 아는 미세조류, 클로렐라도 있고 뭐 유글레나도 있고 여러 가지 미세조류가 있겠지만 마이크로피트의 특징은 좀 희귀한 미세조류, 그러니까 오픈오션이나 이런 데서 쉽게 배양하지 못하는 미세조류를 이렇게 광반응기를 이 친구들이 개발한, 특허에서 개발한 이 광반응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 빛과 산소와 여러 가지 그 환경을 조절하는 이런 장치를 가지고 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넘버원 화장품 회사라고 하는 로레알에서 투자를 하기도 했는데요. 투자하는 이유는 이제 로레알 같은 경우는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이라고 그래가지고 2030년까지 화장품 소재의 95% 이상을 바이오 유래로 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레알 같은 경우는 이런 신세틱 바이오로지를 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미세조를 하는 업체라든가 재활용하는 이런 업사이클하는 업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앞에 두 개는 이제 유럽에 있는 글로벌 업체라고 하면, 이거는 마지막은 이제 미국에 있는 머린 소재 스타트업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제주도에 가끔 이제 신문 보면은 중국에서 모자반이 와가지고 뭐 제주 해안을 엄청 침범한다라는 기사들 많이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업체는 이제 카리브 해 쪽도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대서양에서 오는 그런 모자반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체가 주목한 건 그거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그 천연 유화제를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걸 실제로 제품을 냈고, 보시면 이제 이 셀룰로즈를, 이 사과슴 모자반을 이용한 셀룰로즈를 가지고 피커링 에머저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실제로 그 제품으로 내는 결과를 냈고요. 이게 이제 인코스메틱스라고 하는 글로벌 화장품, 글로벌 소재 전시회에서 매년 이제 상을 받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앞에 이제 두 개는 이제 기존의 글로벌 업체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얘는 글로벌 그 업사이클링하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발한 거는 이제 미세조류로부터 요즘 한참 유행하는 PDRN인데, 저희 그 PDRN은 동물성 PDRN이고요. 저희는 화장품에 써야 되기 때문에 비건을 표방하는 블루 PDRN이라는 원료를 개발했습니다. PDRN 같은 경우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 그 최근에는 더모 화장품이 많이 뜨고 있죠. 특히 이제 재생 화장품 시장이 되게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 재생 화장품, 재생 의학의 시장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는 지금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는 그 파마리서치의 연어 PDRN입니다. 파마리서치의 이게 성장 속도를 보시면은 지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률이 거의 30-40% 육박하는 높은 영업이익률로 회사가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더모 화장품 시장에 또 그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약 예전에 비해서 매출이 전체적인 시장이 4배 정도 커지는 큰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이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다양한 제약회사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PDRN 하는 회사들도 있고, 물론 그 성장 인자 가지고 플레이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저희가 오늘 주목하는 거는 이제 그 PDRN이죠. PDRN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PDRN은 그
연어 정수에서 나오는 그 1500kDalton 이하의 DNA 조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PDRN이 실제로 이제 그 바이올로지컬하게 어떤 재생을 도와준 역할을 하고 있고 셀비지 패스웨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DNA 합성에 PDRN의 그 모노머들이 실제 작용을 해가지고 DNA 합성 세포가 그 프롤리퍼레이션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네이버 클릭량을 봐도 최근에 이렇게 PDRN 같은 경우 많은 클릭량이 일어나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이제 사례를 보여주는 거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PDRN 같은 경우 결국 이제 저희가 포지셔닝 하고 있는 게 그 클린 뷰티이기 때문에 이제 클린 뷰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다양한 여기 표에 보시면 국내에도 여러 가지 PDRN 생산하는 업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대부분 다 연어나 철갑성어, 송어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생산한 PDRN이었고요. 이런 동물성 PDRN의 문제는 만약에 어류가 감염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소재를 우리가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채취 시기가 항상 이 산란기에 쓰게 되는데 이런 채취 시기에 구애 없이 우리가 안전하게 원료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에 동물성 성분으로서 우리가 화장품 성분으로 이걸 우리가 화장품 산업에서는 기피하는 성분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이제 저희 물음에 직면하게 됐고 저희는 이거를 대량 생산 및 상시 소화가 가능한 PDRN을 개발하자 그래서 미세조류 비건 PDRN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뭐 처음에 이제 미세조류를 이용해서 이제 PDRN을 생산하는 그런 공정을 표준화하고 실제 이제 이 효능이 연어 PDRN과 같은 그 효능을 가지고 있는가 검증을 하고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생산 공정은 이제 미세조류를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정제하고 마지막에 소재화하는 보시면은 이제 추출해서 여러 가지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건 특허로 나와 있는 거라서 다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제품이 나오고 저희는 이제 이 제품 가지고 실제 이게 효능이 그 연어 PDRN과 유사한 효능을 가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상처 치유 효과인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컨트롤 잡은 거는 EGF라고 하는 성장인자랑 잡았을 때 EGF를 100으로 봤을 때 얘가 약 80% 정도의 그 회복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염증 반응에서도 그 컨트롤 대비해서 염증이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통계선 효과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통계선을 멜라닌 컨텐츠라든가 멜라닌 컨텐츠로 보게 되는데 시크리션 되는 멜라닌이라든가 멜라닌 컨텐츠로 봤을 때 유의하게 얘를 줄여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인공 피부인데요. 실제 사람의 피부를 절개된 피부를 가지고 펀칭을 해가지고 물질을 처리하고 얘가 이 펀치된 면적이 작아지는 걸 보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가 대조군으로 본 거는 EGF고 EGF는 워낙 이제 원래 이제 성장 인자이기 때문에 강력한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저기 지워진 게 연어 PDRN이고 그리고 저희 블루 PDRN입니다. 봤을 때 연어 PDRN보다 같은 양의 DNA를 쳤을 때 더 그 면적이 더 증가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 PDRN이라는 원료를 개발하게 됐고요.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비동물성 PDRN, 그러니까 미세조류로부터 PDRN을 개발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미세조류가 이용해서 다양한 성분들을 이렇게 추출하고 뭐 얻고 하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의 PDRN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성분을 저희가 얻음으로써 경제적으로서도 좀 더 싼 가격에 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글로벌 PDRN 시장인데 글로벌 PDRN 시장은 사실은 이제 거의 탑3가 연어 PDRN이고 대부분 그 연어 PDRN이 55% 이상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조류란 부분은 사실 그 프로덕티비티 같은 경우는 이제 배양하는 캐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가는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큰 스케일에서 하게 되면은 충분히 연어 PDRN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해양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양을 찾는 이유는 해양에 그만한 가치가 있고 저희도 아직도 못 찾은 가치가 많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